국민들이라는 노인 교육단체에서 교육을 종사하고 있는 나영수라고 합니다. 직책은 원장으로 15년간 교육 종사를 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군필동지가 어떻게 결성되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15, 16년 동안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교육봉사를 하면서 그 15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죽어야 할 나이에 15년 전이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시기였죠.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걸 15년 동안 바친 그 내용은 결코 후회스럽지도 않고 만족스러운 이런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일은 매우 선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늙으면은 병원에 가서 하투나 치고 소주만 먹으면 되는데 뭐 컴퓨터니 뭐 영상이니 무슨 사회적 기업이니 하고 댕기니까 너희 보기에도 저 영상 좀 주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약 178명의 정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분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부들 재미있게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요. 우리 건물이 저 번호도가 있는데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1층에 우리 동네 사는 노인들이 가는 같은 우리 동네 노인이죠. 경로당이고 2층이 우리 교육장입니다. 그래 9시에 같이 들어갔다 5시에 같이 나오는데 들어갈 때 보면은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약 10년 내지 15년 더 늙어 보입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분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구부려서 핫도그 치다가 약속만 다 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있냐 하면은 2층에 오는 영감 할머니들은 뭘 한다고 9시에 나와가지고 뭐 컴퓨터를 켜고 뭐 취재하고 뭐 편집을 하고 뭐 문서를 보내고 이러고 퇴근합니다. 그 차이가 그 작업의 구체적인 작업의 차이가 그 노인 개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노화도를 갖다가 빨리 하고 늦게 할 수 있었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작업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젊어 보입니다. 제가 올해 몇 살로 보입니다. 한 63살이요. 23? 네. 제가 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공자님이 79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자님이 칭하시기로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순의 시대고 종심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법이나 사회나 질서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욕심이 없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해도 무리 없는 이러한 이제 여건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종심이라고 이렇게 그 공자님이 표현하신 이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조그만 동네 노인 단체의 얘기를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라든가 인생이라는 건 사람 입장에다 살설자를 쓰잖아요. 노인은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할진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뜻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기의 전문 과정 열심히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면서 가족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부양을 하시고 잘 지내오셨습니다만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거기대로 또 한 단계 계단 올라가면 또 계단이 있고 계단 올라가면 또 계단이 있듯이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서 이제 그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늙어간다는 건 자체가 하나의 공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도 또 공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면은 묘를 안 쓰면 장소를 덜 차지해서 국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화장을 하더라도 이제 뿌릴 데도 없습니다. 저는 바다에도 못 뿌리고 산림에다 뿌린다 해서 비료가 된다는데 썩지가 않습니다. 뿌리지도 못해. 그것도 이제 못 뿌릴 법적으로 바다에도 못 뿌립니다. 바다 오염된다고. 그러면 옥 항아리에 이어가지고 자손들이 뭐 이렇게 밀봉해서
모셔놓습니다만 3년만 지나면 구덩이가 낍니다. 벌레가 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해입니다. 그러면 이 공해 전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덜 공해적인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공해라는 명칭을 타이틀을 버리지 못하고 가게 된다. 이런 절차를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좌측에 있는 게 저런 내용을 하라고 해요. 뭐 사회적 가치, 뭐 홍보, 마케팅, 업종별 뭐 이런 걸 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현실 활동가죠. 활동가가 뭘 정리를 할 수는 없죠. 자기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하는 건 학자들이 할 일이요. 우리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해야 돼야 할 일들을 갖다가 얘기하면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까만 책이 나오는데 이게 김정진 박사라는 분이 박사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주제가 뭐냐면 우리 은빛동지라는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걸 3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박사 논문으로 되었을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양반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학문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제가 드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내용은 전부 우리 걸 보고 제가 또 설명한 걸 듣고 하신 거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이 양반은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의 이야기거리였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시오 정리는 못 해드리지만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어디도 듣지 못한 얘기를 듣게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 얘기가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여기 이게 이제 갑골 문자에 쓰인 노자입니다. 노인이라고 쓰는 노자인데요. 이 상형 문자의 노자는 이 사람이 늙어서 벌어져가지고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지펜이를 짚고 다닌다는 이러한 상형 문자가 노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노인이라는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인이라는 명칭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실버라고 쓰기도 하고 고령층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르신이라고 쓰기도 있는데 이게 전부가 제가 발전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면 공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늙은 사람이 자기를 어르신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래 사람들, 위에 사람들 어르신이라 할 수 있대. 공이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니까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령층이라는 얘기는 일본에서 쓰기 시작한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계통의 모든 용어는 고령층으로 씁니다. 지금도. 그리고 고전에 실버라는 말을 쓰고 이 사회에서 실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실버라는 건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실버라는 것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본뜻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실버라고 썼을 때 음발을 우리가 가상을 하고 또 매우 나이가 먹었다는 걸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쓰고 싶은데 영어가 내포하고 있는 기본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본 사람들이 적당히 그 노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 영어를 갖다 잘못 차용한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실버라는 발음도 잘 안 돼서 시루바라고 그러는데 전철을 따면 시루바시 또 노인석이라는 얘기죠. 시루바시 또 뭐 시루바케야 뭐 개사하면서 하는 이 실버라는 건 일본이 잘못 준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잘못 도입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써서는 안 되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이라는 얘기를 왜 안 쓰려고 그러냐면 일본에서 노인은 노징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노진이라고 하면 매우 비어입니다. 늙은 놈, 뭐 이런 식의 비어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나 중국에서는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인을 존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일본물을 잘못 먹어서 노진이라는 뜻을 갖다가 포함하기 때문에 이걸 공용으로 쓰지 말자 하는 운동이 있었고, 한간에도 아직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노인이라고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이라는, 아직도 우리는 노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또 전철에, 세계 어디 전철에 가도 노인이 서 있으면 다 벌떡벌떡 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인 것입니다. 아직도 노인에 대한 충분한 경의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나영수입니다. 나영수고 교육원장으로 15년간 근무를 했고요. 교육원장이지만 월급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나오긴 나오는데 전부 우리 은빛둥지라는 그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만 거기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가겠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의 로고인데요. 이게 강화도에 있는 그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인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인돌인데요. 이것을 실사를 해서 우리가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 노인의 마음이다 하는 걸 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설립은 2001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번호대는 번호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번호 복지관을 처음 세워가지고 수원에 있는 가톨릭 그 재단에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녀님이 오셔서 관장을 하셨는데 수녀님이 이 물정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마침 거기에 일이 있고 해서 갔더니 붙잡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컴퓨터 반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라고 해서 했고, 그리고 반을 만들어 놨더니 선생까지 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 선생을 하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만은, 이때 이제 우리 처음 반이 27명으로 시작이 된 반입니다. 이 27명으로 된 15년 전에 생긴 이 반이 지금은 수료생이 6,000명 이상의 그 노인들이 교육을 받았고 정회원이 178명에 이르는 매우 중견 사회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영상을 주 사업으로 하는 수익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노인 ICT 평생학습원입니다.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평생학습시설 인가를 또 받아가지고 주 사업이 그러니까 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결과물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이 교육만 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이 수익 모델로 연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아까 그 번호 복지관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지금 번호동 713번지에 있는 우리 현재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고 30년 전에 그 수자원개발공사가 이쪽 그 도시계획을 하다가 갑골공원에서 몰아낸 그 주시 지평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로 이 지역으로 몰아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회당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기부 체납을 한 건물인데 30년 전에 세워놨지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2003년에 이 건물을 시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그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현재도 여기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장인데, 그때 한양대에서 마침 그 불용 컴퓨터, 이게 한양대 컴퓨터입니다. 100대를 주었습니다. 자기들 처분을 해버려야 되니까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교육장을 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상 이런 건 전부 안산
자원봉사센터에서 있던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시청 건물이고, 이거는 한양대학이고, 이거는 책상걸상 어느 기관단체가 시사한 거고, 우리 건 아무것도 없이 다 이 고물단지 속에 들어있는 우리도 고물입니다만은, 이 고물로 이루어진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일은 결코 고물답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서 상도 주고 그래요. 뭐 이제 제일 이제 자랑스러운 상이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탑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병박이가 없앤 정보통신부 장관이 또 상을 주고요. 또 국무총리 하던 사람도 상을 주고 여러 가지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계속 특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 사진은 중앙일보 탑 기사, 대통령만 나온다는 박스에 들어간 기사입니다. 사진입니다. 우리 이제 노인들이 촬영 중인 찍어왔고요. 이건 동아일보에서 한 거고, 뭐 KBS, 뭐 MBC 등 엄청난 수백 건의 언론의 그 플레이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취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당시부터 또는 지금까지의 사업이 결코 전례가 없었던 사업인데 우리 스스로도 매우 의문스러웠죠.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몰랐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인 인정을 해준 객관화되는 작업이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힘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여러 개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좌측 매매에 있는 게 디지털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세계 노인학 대회가 2012년 서울에서 엑스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노인학회의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라고 그래요.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유엔 노인학회 회장입니다. 조셉이라는 분인데 이 기구가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세션이 한 10대 돼서 노인 한 5-6명이 가서 입 뛰고 저리 뛰고 막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이랬더니 이 사람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들은 평생을 노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거기다 액티브 에이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보니 너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연구하는 바로 추구하는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드리기 시작했죠. 조금 드리다가 이게 전부 한글로 좀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해 주는 게 엄청 고생스러워가지고 한 2차례 드리다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티브 에이징만 하지 말고 그 앞에 디지털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디지털 액티브 에이징으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세우자 했더니 좋다고 그 당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얘기들이 디지털 액티브 에이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을 했고 뭐 이거는 이제 기배영화제에서 박 선생님이 지금 부원장님이신데 대상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걸 찍어놓은 거고 뭐 다 대상입니다. 이래 보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결코 외로운 작업은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했던 공부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 국가에서는 뭐 적당히 초급 과정만 가르치고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운 분들은 더 이상 배우고 싶은데 어디가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늙었다고 안 붙여주고 학원에 가는 돈이 엄청 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바꿨어요. 한결 바꾼 게 뭐냐면 영상을 시작해 봤습니다. 디지털 영상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진을 찍는다는 건 수많은 반복 효과가 있어야 그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필름 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필름 값도 비싸고 현상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장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만 디지털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기기니까 노인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노인들이 평생에 카메라를 한 번도 손에 잡아보지 않은 분들도 흥미를 느꼈던 것입니다. 찍으면 나오니까. 또 찍을수록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카메라 공부를 하다가 1년 되는 차에 그 당시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도라고. 거기에 우리가 고령층정보화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공모가 있었습니다. 무슨 공모가 있었냐면 노인들의 창의적인 무슨 일거리가 있느냐 하는 일자리 공모가 있었는데 우리가 응모해서 1, 2, 3등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주고 뭐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를 동영상 공부를 시켜다오. 우리가 반대급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동영상을 공부를 2003년부터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겁도 없이 대지의 지능곡이라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염석주 선생인데요. 염석주 선생이 여러분이 다양컨대 여기서 염석주 선생이 누군가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어른은 안산의 거리요, 민족의 영광이요, 이 자존심이 있는 우리 조선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안산의 애국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사람조차도 이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민족 반역자들에 의한 이러한 잘못된 어떤 환경이 이런 어른들을 갖다가 우리의 기억에서 몰아낸 거죠. 이 어른,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인 노인단체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우리가 15년 동안의 학습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아한 수익 모델이지 무슨 길거리 청소를 한다거나 무슨 두부를 만든다거나 뭐 킥스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가? 연간 약 380명의 아동노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교육장에서. 그 다음에 1년에 약 500명씩 노인들에게 무료 영정을 봉사합니다. 영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내 동네에서 사진관에 가서 영정 받고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자손들이 영정이 없이 쩔쩔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술로 다른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몇천 명이라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데 500명이라고 한정된 건 하루만하면서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500명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면 한 5,00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해도 돼요. 그래서 500명뿐만 하고 노인들이 이름으로써 노인들이 여성을 즐기면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구겨야 되고 인생이 우습게 여성은 우습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낸 작은 수익 가지고 노인의 권리가 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여기 지금 신문도 한 장 참 좋은 신문이라는 걸 받으셨을 겁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노인의 소리 방송국을 대국했다는 홍보 광고도 나와 있습니다. 송강로 사당동으로 나와 있는데 노인의 소리 방송국이라는 건 역사상 없습니다. 물론 실버 TV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 영리를 또는 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노인의 손으로 만들어서 노인이 방송하는 것은 인류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또 귀담아 들으셨다 차후에 필요할 때 항상 우리가 상의하시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또 안산시도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6만 개를 하니 10만 개를 하니 하는데 이 참 뭔가 볼까요? 급식도, 현수막제 과정, 자전거 보관수, 텃밭농사, 청소, 두부 만들기, 산림감수, 킥서비스, 도로등
한마디로 너절한 일들입니다. 이나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3개월 이상 하질 못합니다. 3개월 이상 하면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그럼 보건복지부는 예를 들어 1년에 30만 명을 일자리를 줬으면 곱하기 4가 되죠. 120만 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들 수치만 올리지 내용적인 질적인 일자리에 대한 이 성격 복구파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얼마나 우아합니까? 우리가 이거 사진을 찍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 듣지도 않겠지만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열심히 살아라 얘기해봐. 그것들을 젊은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얘네들이 느끼는 겁니다. 뭔가를 느낀다. 무언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육적인 효과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게 쓰레기나 줍고 이러면 젊은 애들이 보고 영감제들이고 뭐 그렇지 하고 말지만은 이런 건 다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는 문제는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는데 과연 영감들이 제대로 만들었나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개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안산시는 안 줍니다 우리한테. 왜냐하면 다 드리죠 해놓고는 돌아가서는 아이고 영감들이 만들겠어 이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대한민국 평생학습진흥원 뭐 이런 데서는 우리한테 줍니다. 홍보 영상. 그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실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은 디지털 에이징 파이팅! 저는 어릴 때부터 농촌에 좀 꿈을 뒀죠. 이 일을 계속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결심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 축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는 서로 가르치고 학습에 대한 그 모든 정보와 알림이 공유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 소득과 공헌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하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이라는 친구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할 때 이 없앨 테니까 너하고 피난을 권유합니다. 근데 롯이 대듭니다. 하느님한테. 아니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찾아봐라 해서 만리를 주셨어요. 근데 찾다 보니 시간을 딱 주고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흥정 좀 합시다 해가지고 그 10명으로 줄입시다. 의인 그럼 좋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날짜에 한 명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하늘은 유황불로 지져버립니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이 롯의 마누라는 그것도 거의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구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텔레비에 깡패들이 폭력, 살인 우리가 매일 아침에 텔레비 켜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도 저런 거 있었나? 무감각하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요? 이런 일이 과연 있어도 되겠는가 하고 의문을 느끼고 하십니까? 이제는 안 그렇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미 방조자가 됐다 이게요.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됐다 이게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이미 방조자가 이게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세태가 이제 돌아갔는데
나는 아니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방조잖아요. 그러면 지구 환경은 다 파괴되고 이 공장의 굴뚝 뭐 이래가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이게 조그만 지구가 이게 없어질 날 재앙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과 뭘 하십니까? 할 게 없어요. 하늘이 하지 말란 짓을 했잖아. 반드시 이건 재앙을 징벌을 받아야 되죠. 소돔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국을 한 겁니다. 방송국을 하려고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콘텐츠를 써야 되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야 되고 하는 걸 하는데 3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자재를 아무도 안 쓰는 기자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송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안산에 50몇 개 동인데 한 개 동에 노인 한 분씩 리포터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이웃집에 울산에서 온 며느리가 뭐 이런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게 실시간으로 우리는 방송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얘기, 소소한 얘기, 사람 사는 얘기, 뭐 누가 누구 죽인 거 말고 누가 뭐 대통령 뭐저거 한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훈훈한 얘기를 만들어서 훈훈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손으로 만드는 이러한 방송국은 이 패키지로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우리가 얼마든지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아주 저렴한 값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면은 약 15년이 16년이죠 횟수로는 걸린 동안에 이런 은빛동지와 27명의 시작을 해가지고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고 경로당 정보사업단으로 해서 정보통신부의 사업으로 줬고 동영상을 사업을 본격화했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그 다음에 소셜벤처 컴피티션의 아시아 대회로 한국 관광공사로까지 한 얘기를 대충 더듬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하나를 더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커먼 옷을 입고 사람이 전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뭡니까 이게? 위인차연. 예, 드론입니다. 드론이 지금 제3의 브루칩으로 지금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상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찍은 영상은 지금 2차원의 영상입니다. 평지에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항공사진을 찍으면 이게 3차원의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영상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비행체에다가 여기에 카메라가 달립니다. 이걸 가지고 찍습니다. 수원을 찍은 거고 지금 수원 그거 나오고 있는데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그림이 또 있습니다만 드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영상으로 표현해서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다른 각도로 얼마나 쓸 때가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또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주문을 하는데 우리가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골프장인데 골프장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수평 영상만 지상 영상만 찍었지 이 항공 영상 없는데 대부분입니다. 코스를 보는 데는 항공 사진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골프장에서 주문을 하고 또 펜션 있잖아요. 펜션이 엄청 많잖아. 펜션이 위에서 찍으면 아주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자기 펜션 선전하는데 펜션하는 사람들 또 복덕방 하는 사람들 수십만 평의 이마를 소개하는데 구글에 찍은 이거 수직 사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거 쫙 돌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수요가 있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손을 뻗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영상의 인트로덕션에 이게 쓰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가까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뭐 필요하다거나 또 부수적으로 필요할 때 얼마든지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가졌고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결론이 아니라 아무도 안 간 길을 가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미미합니다만 매우 뜻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노인들도 존엄을 지키고 행복한 여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델을 그대로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드려도 안 받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모든 노인들이 이러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노인이 될 수 있고 노인이 행복하고 노인이 노인다운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어른들은 어른의 지위를 스스로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생각을 이제 해야 되고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서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듈을 갖다 모든 노인들한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스토리텔링 대회니 뭐 배저 컴피티션 이런 것도 다 이 공연을 위해서 나갔던 것이고요. 우리는 아낌없이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까 별의 손그대를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고 특허를 2개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블루스크린에서 둘이 있습니다. 이 둘이 바로 별그대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주인공으로 영상이 완성이 되는 그게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편집하고 저거 편집하고 한 달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여기서 하면 이쪽에서 합성을 하고 있는 건데 기존 별의 손그대 씬을 예를 들면 10개면 10개를 딱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 친구들 보고 예약된 요거 저 런닝머신입니다. 좁은 공간이니까 걸으라고 하면 여기서는 별의 손그대 무대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대학 캠퍼스를 걷는다거나 무슨 뭐 이런 걸로 합성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노인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안산에 있는 우리 은빛둥지가 무슨 유별난 노인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느 수원이나 부산이나 서울에 어떤 노인들하고 또 틀림없는 똑같은 노인이거든. 보통 노인이거든. 그러면 안산의 은빛둥지 노인이 할 수 있었다면 부산 노인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자 이게요. 일자리를 지금 아까 저 보건복지부가 한 일자리가 영업주의, 산업주의 시대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찾고 있는 거 없어요 지금 그 일자리가. 공모전을 암만 해봐도 안 나와. 왜 안 나와? 없으니까 또 이상.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 참 무한하게 나온다는 것이야. 왜 안 하냐 이게야. 나는 그 얘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 맨날 싫어하죠.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희들 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대한노인회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법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노인회를 연간 1조 원의 예산을 국가가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국가 예산. 단체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1조 원. 1조 원이면 안산시 예산보다 0.3배가 더 큰 거고 우리 국민이 5천만 국민이 하루 사는 돈이 1조 원입니다. 이 1조 원이 대한노인회 지원법에 의해서 대한노인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없는 예산에서 좀 더 알차게 써가지고 노인의 복지, 노인의 일자리를 강구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위해 써야 되잖아. 경로당에 몰아놓고 화투 치고 소주나 먹여가지고 그 1조 원을 다 쓴다는 거는 너무 허무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무슨 정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왜 1조 원씩이나 쓰게 하는가? 그리고 왜 효과적인 작업을 안 하는가? 그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단체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국노총이 있으면 왜 민주노총이 왜 없어야 됩니까?
민주노총이 생기면서 한국노총도 더 잘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노동자를 아주 아름답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 노인들이 과연 대한민국 노인을 대표하는가? 긍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로당 하나가 50명의 티오입니다. 그 50명의 티오 가지고 500만 명이 뭉쳤다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노인단체라고 하는데 10명도 안 됩니다. 실제 숫자. 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경로당 구경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야 돼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대표적인 그 노인 기관이야. 가야지 왜 안 가? 그 아까 말씀드린 2층은 우리 저 교육자이고 1층은 경로당에 올랐어요. 2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좀 내려가세요. 저 경로당에 아래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우리 회원도 내려가서 경로당에 참가해야 되잖아. 아무도 안 간다는 거야. 냄새 난다고 그러고 아 나 하도 줄지 모른다고 아 나 소주 먹기 싫다고 그러고 안 가요. 그래서 2년 동안 소주 사고 뭐 설득을 했습니다. 2명이 지금 내려갔어요. 2년 동안. 그러한 안 가려고 그래요. 또 그나마 복지관이라는 데 가보면 이건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먹고 놀고 춤추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왜 노인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할 수 없는 버려진 노인학에서 노인을 5마디로 정의합니다. 게으르고 무식하고 돈 없고 소극적이고 이게 노인학의 서양 노인학의 기본입니다. 왜 그렇게 버려져야 합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들어온 전국 교통화를 찍었는데 시간이 없어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얘기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돈이 좀 나오고요. 우리가 교육이 위주인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데요. 그 교육에 선생님들이니까 그 강사료가 나옵니다. 그 강사를 좀 모아요. 그러면 일부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사가지고 찍어가지고 판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 교육이니까. 팔면 또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캠코더가 한 7, 8대 되고 이제 늙어서 못 쓰는 게 한 서너 대 되니까 한 5대 되고요. 카메라가 한 6대 뭐 이런 식으로 공용입니다. 전부가. 공용기기가 쓸 만큼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국 얘기했는데요. 그 방송국 그 모듈화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방송국에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실시간 아까 그 프로젝트 얘기할 때 실시간으로 합성하는 그걸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쓰려고 조립을 했던 게 방송이 가능한 겁니다. 스트리밍 기능을 여니까 방송이 가능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기는 사회적 기업 사업비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획기적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젊은이들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참신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요. VR을 이용한 응용 관광 기념 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만약에 여행객이 별에서 온 그대의 장면에서 자기의 얼굴을 합성해서 찍으려 그러면 한 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리고 그 시스템이 특허가 됐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하면 그 자기 얼굴이 그 장면에 들어가서 한다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좀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한 특허를 냈다는데 그게 어떠한 장점이 있나 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뭐 배우를 썼습니다. 배우 두 사람은 관광객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 이거 실제 그 드라마에 나왔던 실제 무대입니다. 그 무대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우리가 찍은 거고요. 관광지 하한들하고 사람들이 이제 했고, 이게 지금 이 차에 그 여자 주인공이 타고 가는데 이 보장을 내놔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탁 막 씁니다. 그거를. 자, 이거는 블루스크린입니다. 아까 그건 이미 영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건 블루스크린에서 크로마키라고 해서 파란 부분은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배우만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 실시간으로 합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은하계 해수욕장이고요. 자,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보시면 해수욕장에서 뛰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아까 런닝머신에 뛴 겁니다, 이게. 그 옆에서 실시간으로 이걸 지금 합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차가 운전을 매우 위급해졌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빨리 정확하게 합성되지 못하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달이 걸린다거나 두 달이 걸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10분 이상 걸려서도 안 돼요. 5분 만에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거 하느라고 생맥주집, 치맥이라고 그래요. 치맥. 치킨 맥주. 치킨 맥주, 치맥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그 치맥집이 맥도날드가 다 망했는데, 치맥, 이것 때문에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옆에 치맥집이 있어요. 같은 바운다리 내에. 그래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치맥을 즐기면서 딴 사람이, 자기 동료가 사진 찍은 걸 봅니다. 그리고 한 잔 먹고 딱 가면 자기 차례가 되도록. 이러고 나갈 때 USB나 여기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들어오자 치맥 한 잔 먹고 나가면 여기에 담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50불을 받습니다. 50불. 5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 준비 작업 뭐 등등을 합쳐서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이면 10분을 따져서 6명을 하잖아요. 10시간 따져 60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못하고 절반으로 한 30명만 보는 거죠. 30명만 보면은 얼마야? 3월씩 150만 원이면 10사람의 노인이, 이건 노인이 참가하는 기업입니다. 노인이 10명의 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샵에, 우리가 샵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샵에 10명의 노인이, 또 다른, 이걸 별에서 온 거되지만 예를 들면 남이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남이섬이 공화국이 됐어. 그 강 대표가 하는 데인데, 거기는 아직도 늙은 일본 아줌마들이 와요. 그 배우 연사마 그 촬영지라고 해와요. 그 연사마와 같이 커피 마시고 팔짱 끼고 가로수를 걷고 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 또 강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10명이에요. 또 부산 제주도 뭐 이래가지고 한국 관광공사가 지정한 100군데가 있습니다. 명소 100군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되잖아요, 사업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행사들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그러죠. 중국 요코가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관광객이 북경도, 만리장성도 가고 장가게도 가잖아요. 장가게에는 장가게 영감들 불러가지고 또 샵을 만들어주고, 또 만리장성 북경 영감들 불러다 샵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 전 세계, 전국에 100개, 전 세계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그 모든 명소를 소셜 프랜차이즈로 엮어야 됩니다. 소셜 프랜차이즈.
그걸 엮인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내가 볼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획을 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든지 또 딴 분들이 하든지 이 사업에 기획이 맞고 현실성 있고 수익성 있고 사회 공유하는 바가 크고 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걸 한다 이거죠. 그 하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이 다 돌려드립니다만 뭐 큰 자부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다. 즐거운 마음을 하고 가는 겁니다. 괜찮잖아요. 뭐 주식 한다고 뭐 껍데기로 돈이 나는 주식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유대인이 다 빨아가는 돈입니다. 그 미국 놈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 놈들이 다 가져가는 돈입니다.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길을 보이죠. 맨 놈은 뛰어놓지. 노름제이들이 원래 그렇잖아. 딱 짜고 칠 때 맨 놈은 돈 따게 해놓잖아요. 지표는. 그리고 뭐하는 우리 착한 대중의 돈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세요. 이건 좀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얘기.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기투합이 되어서 같이 뒹굴면서 만들어 나가자요.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큰일이 되지 않습니까?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세상이 다 좋아지고. 그러나 그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다. 다. 이왕 났다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건데 좀 고생하다 죽으면 어때? 그 대신에 큰 결과 모든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결과물을 놓고 죽는다면 얼마나 즐겁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까 더 죽었다. 아니 근데 홍보 영상이 5분 이상 넘어가면 지루해서 안 됩니다. 짧게 3분, 5분 정도면 돼요. 500만 원.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길다고 얘기가 다 나열한다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만든다 그래서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제일 잘 만든 데가 삼성 그 광고에서 제일 잘 만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잘 만든다. 왜 그런가? 그 친구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하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것도 맡겨야 돼요. 아까 어떤 거 보면 제가 그 내레이션을 했는데요. KBS 저 아나운서를 쓰면은 그 몇 분 하고 몇 백만 원 줘야 됩니다. 그것도 1급, 2급, 3급 줄 있는데 급수도 없는 내가 해버렸죠. 나는 돈 안 줘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싸게 만드는데 퀄리티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들어가고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하고 또 보고 이거 하고 또 보고 이거 하고 또 보고 이러니까 정성이 더 들어가니까 더 잘 만들죠. 근데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도록 하는 이런 걸 하면 아주 싸게 맡깁니다. 단 한 개의 업체나 단체가 해달라면 그건 좀 곤란한데 10개라든가 20개, 30개가 하면 그 카테고리별로 만들어 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 집어넣는 식으로 하면 좀 싸게 맡깁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 강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따로 또 요청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고생해 주신 원피트 공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